여러분 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금융원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이 잘 버티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동향을 보니까는. 지난주 아주 무섭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슈들이 좀 있었었죠. 지난주에. 그런데 뭐 그런 악재들이 늘상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일단 해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도 그런 악재가 해소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슬금슬금 좀 반등을 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이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뉴욕 증시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는 뭐 다른 것보다도 뉴욕 증시가 그동안 하락을 하고 있었지만은 국내 주식시장이 많이 반영을 하지 않았던 것은 급격한 하락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뉴욕 증시가 한 번씩 급격한 하락을 할 때마다 한국 주식시장이 한 번씩 흔들리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뉴욕 증시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뉴욕 증시의 나쁜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에 좀 주목을 해서 앞으로의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좀 종목도 가야지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나스닥 지수 차트 흐름 먼저 보시겠는데요. 나스닥은 한국 주식시장하고는 다르게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조정을 좀 크게 보였는데 이 조정이 무섭기는 해요. 사실상 만약에 나스닥이 이 지지를 이탈하게 된다면 그러면 또 한 차례 국내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야금야금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신경을 쓰진 않겠지만은 야금야금 빠지다가 한 차례 급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럴 때는 한국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내 코스피 시장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은요. 이제 뉴욕 증시가 폭락하다 보니까는 영향을 받았었던 거죠. 그렇죠. 그 전에 뉴욕 증시 낙폭만큼은 하락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번 주의 분위기를 보시면은 또 지난주에 흘러내린 낙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 지지력. 한국 주식시장은 지지력이 좀 이번 주는 분명히 나타났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지지력이 없었던 뉴욕 증시하고는 분명히 차별화가 되는 모습이에요. 뉴욕 증시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에 지지력, 그다지 지지력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정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별성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밸류에이션에서 찾아야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정책적인 불안감들, 왜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관세 정책을 할까?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집을 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뭐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목적인지 아직 드러나지는 않아요. 단순한 목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외계인이거나, 저는 그런 생각은 해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계속 스페이스 X 가지고서 화성에 가서 산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 화성에서는 못 살아요. 화성에서 살려면은 어마어마한 방호복을 입고 있어야지 살 수 있어요. 화성은 우리 어마어마한 방사선 물질이 노출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뭐 호흡만 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얼마 안 돼서 피폭돼서 죽어요. 화성에서는 우리 인류가 멸종하기 전까지 산다는 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조건도 안 되고요. 살만한 조건도 안 되고. 그냥 가보고 싶은 호기심 정도이겠죠. 뭐 아무튼 뭐 스페이스X는 스페이스X인 거고, 그 다음에 트럼프도 지금 보면은 국제 질서를 어떻게든 좀 악당처럼 어지럽히고 그러려고 하는데 둘 다 저는 외계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외계인이 지구의 멸망을 앞당기기 위해서 뭔가 어디선가 안드로메다에서 지령을 받고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을까? 라는 의심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 농담 삼아서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좀 진짜 그냥 저질러 보는 건지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의 잘못된 관세 정책은 자칫 잘못하다가 세계 경제, 미국뿐만 아니고 세계 경제를
오랜 기간 공황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관세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소득이 주는 효과랑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값들이 다 비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이 되는 거고, 특히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되게 된다면 사실상 경기가 말도 안 되게 하강할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법인세를 깎아주고 무슨 어떤 소득세를 깎아주고 어떤 노력을 하던 간에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왜 누구한테도 좋을 수 없는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지 참 의구심이 들어요. 아무튼 한국에 대한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안정권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그런 우려도 하고 있고요. 진짜 외계인일 수도 있어요. 외계인의 지령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나스닥은 그동안 자금이 너무 쏠렸어요. 나스닥 시장으로. 특히 기술주, 우량 기술주, 글로벌 최대 메이커드. 그 나스닥 시장이 돈이 하도 몰리게 되니까 지나치게 많이 올랐었고. 그러면은 그런 얘기들은 나올 수 있죠. 엔비디아에 대해서. 과대평가됐다는 얘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진짜 뭐 기술력이라든지 향후 뭐 칩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게 과대평가됐다기보다는 주가가 과대평가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황은 죽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AI 관련돼서 뭐 최근에 오픈소스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AI의 미래라든지. 근데 뭐 대단하더라고요. 요즘 그 휴머노이드 AI 적응시켜가지고 이제 임무 수행 주는 거 보고 냉장고 정리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와, 이제 세상이 어마어마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 AI 세상이. 중요한 건 이게 학습을 하고 계속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도 더 커지면 커지지 데이터 센터가 작아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데이터 센터는 앞으로 계속 확장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전력 수요도 많겠죠. 칩셋에 대한 수요도 많을 거고요. 당연히 많을 거고요. 결코 엔비디아가 고평가됐다고 얘기하기는 좀 과대평가되었다고. 비즈니스가 엔비디아의 비즈니스가 과대평가되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단순히 이 몇 개월만 따져서 그거를 평가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거나 뭐 이런저런 성장성들과 돈의 쏠림으로 인해서 나스닥은 어마어마하게 팽창해서 올라왔고요. 반대로 돈이 쏠려버리니까 한국 같은 시장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자금이 유출이 됐죠. 그렇죠? 한국 시장은 그랬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하고는 좀 다르게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저평가된 종목들도 그래서 많았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나스닥하고는 좀 우리가 종목들부터 해서 계속 순탄한 동조화가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거고. 그러면 뭐 이제 와서 뉴욕 증시 빠지는데 그것만 따라가겠느냐? 이제는 반대 흐름을 우리는 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한국에는 IT만이 크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저평가되어 있는 산업들, 그리고 우선 중공업에 대해서 조선업종에 대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방송을 해드렸었어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오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쭉쭉 잘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거친 이후에 좀 안정을 찾고 있고요. 한풀 꺾였죠. 단순하게 이제 한국의 저평가된 시장을 따져서 그리고 기존에 이미 성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산업이라고 치부하고선 종목을 본다면은 뭐 고평가됐다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팬데믹 이후에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평가는 전혀 바뀌었어요. 실적이 나오고 성장 가능성, 성장 잠재력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PBR, PER, ROE, ROA 이딴 거를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끌고 가요, 주가를. 지붕이 어딘지 모르게 그냥 계속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조선주들, 한국에는 IT가 BIT 종목들, 시가총액을 높일 수 있는 BIT 종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꼭 삼성전자가 아니어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조선주들이라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안 갈 거냐? 특히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안 갈 거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AI향 비즈니스가 지금 단 뭐 한두 달 사이에 나오고 있는 과대평가네 이런 걸로 평가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고, 하이닉스 주가는 많이 올랐었던 적도 없어요. 국내 종목들은 싸요. 엄청 싸요. 진짜 창피할 정도로 싸요. 주가가. 하이닉스 얼마 싸면 하면요, 올해 실적범인데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 때문에 제가 보니까는 순이익도 좀 작게 잡은 것 같아요. 실적을. 지금 주가의 PER 5.6배밖에 안 나와요. 이런 상태예요. 내년은 4배대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전지랑 비교하면은 HBM은 어떻게 보면 리튬인데, 리튬주들 우리 2차전지 관련주들 올라가고 막 전기차 테슬라 주가 올라갈 때 리튬주도 올랐던 거 생각해 보세요. 국내 2차전지 관련돼서 셀 업체들 올랐던 거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막 PER 100배 가고 그랬었죠. 근데 PER 지금 6배도 안 돼. 5점 몇 배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떨어질 게 뭐가 있어요, 주가가. 올라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실적으로 볼 게 아니고 수주되고 있는 트렌드를 봐야죠. 그렇죠? 그런 점들도 상당히 주목할 점입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정부에서는 때마침 미국하고 어떤 이번 무역 전쟁에서 관세 공격에서 좀 피해갈 수 있는 뭔가의 아이템, 한국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 듯해서 산업에 대해서는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그래서 우선은 뭐 조선주 대장도 하나오션, 현대중공업에서 하나오션으로 좀 바뀌는 그런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고 방산주들도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이 올라서 그렇지 숨어있는 방산주들도 많이 있어요. 총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한국에. 뭐 좀 매출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아도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큼 매출이 나오지는 않아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지금 바이오가 조정을 받아서 오늘 문제가 있었죠. 우선 뭐 바이오가 그동안 수급이 많이 흘러 들어갔죠. 바이오도 약간 순환매가 계속 있을 것 같고, 순환매가 있으면서 등락폭도 계속 크게 나올 건 같아요. 그렇지만 종목별로 봤을 때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삼천당제약이나 HLB 같은 종목들을 좀 뽑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HLB는 이제 허가 앞두고 있죠. 가남인가요? 그렇죠, 가남이죠. 뭐 한국 이게 복합항암요법인데 같이 사용을 했을 때 병행요법이라 그러나요? 효과가 월등히 뛰어나져서. 근데 이제 그게 중국 제품이란 말이죠. 그쪽 항서제약인가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한번 퇴짜를 맞고 돌아와서 다시 지금 허가를 받아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때 한번 뻥나서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사실 지금 뭐
기술력이라든지 제품의 임상 결과라든지 그런 게 어디 간 건 아니고 그건 여전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뭐 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HLB에서 지금 예고가 되어져 있는 향후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야지 되겠어요. 기대가 되죠. 뭐. 기대가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이제 계속 한번 눌렸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심리가요. 근데 한번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저는 오히려 알테오젠보다는 HLB가 시가총액 더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조선주뿐만 아니고 제약주들도 뭐 조정을 보이곤 있지만 며칠 조정을 보였지만 좀 잘 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직 한참 더 많이 오를 종목들도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며칠 떨어지긴 했는데 이번 주에 그냥 조정이죠. 주가가 어떻게 계속 올라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큰 종목인데 이 큰 종목이 추세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속 올라요. 또 파동 조정 보였다가 어느 정도 저점 찍어주고 그리고 또 치고 올라가고 그러겠죠. 어떻게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는 상승 추세 종목들을 중심으로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한국 주식시장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큰 이슈거리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우선 트럼프도 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이미 무역 협정이 되어 있는 종목 물품들에 대해서는 한 달 관세를 더 유예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도 우선은 우리가 뭐 영향이 없을 거다. 한국은 뭐 제외될 거다. 이번 무역 전쟁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될 거고요. 그렇지만 우리도 단호해야지 돼요. 끌려다니는 입장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좀 우리도 무기를 뭔가 갖고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 미국이 미군 철수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자꾸 방위비 얘기 꺼내고 그러면은 진짜 미군 철수를 시켜버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한국의 국방력이 북한 정도는 제어할 수 있을 만큼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한반도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절대 철수 못합니다. 사드 해놓은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중국 견제하려고 해놓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오히려 미국의 약점을 잡아서 좀 강하게 나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좀 진짜 이거는 만약에 한국한테 관세 때리면 우리도 미국 물건 팔아주는 게 얼마예요? 소고기부터 해가지고 지금 테슬라만 해도 미국 브랜드 테슬라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졌고 동맹국한테도 똑같이 막 관세 그렇게 하면 아니죠. 그거는 친구한테 막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친구 삥 뜯는 게 친구예요? 아니잖아요. 삥 뜯으면 친구 아니고 그건 일진이죠. 일진이고 꼬붕이지. 그래서 우리도 이제 동맹이라면 확실히 동맹다운 요구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관세하면 이거 진짜 가서 멱살 잡고 따지면 안 되겠지만 진짜 격렬히 항의를 해야죠. 우리는 동맹으로 생각하는데 너는 동맹으로 생각하지 않냐. 니네 일진이냐. 아무튼 트럼프 나쁜 놈. 일론 머스크도 똑같은 놈. 아주 전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두 사람들 보면요. 외계인이겠죠? 아무튼 간에 뭐 육중 씨는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 잘못 만나서 위기에 처했을 수도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은 차라리 현재 무정부 상태인 한국 주식시장은 무정부 상태 이후에 오히려 시장의 추세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좀 있죠.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도 생각해보면 진짜 이번에는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앞서서 좀 얘기를 드렸지만은 뭐 AI를 싸게 만들던 비싸게 만들던 결국에 데이터 센터는 있어야지 된다는 거고요. 데이터 센터는 계속해서 증설이
되어야지 되는 거고, 데이터 센터가 증설된다는 얘기는 칩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고, 전력 수요가 또 많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는 전력 관련주들이 꽤 있거든요. 전력적으로 기술력을 가진 종목들이. 그래서 그 대표적인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GNC 에너지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GNC 에너지 여러 가지 전력 설비 업체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가지가, IDC 센터 발전, 비상발전 설비를 한단 말이죠. 이거 아이템으로 너무 좋지 않나요? IDC 센터가 정전되면 난리 나니까 비상발전 설비가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 거가 저는 만약에 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면은 수급이 많이 붙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PER 7배도 안 되네요. 올해 실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종목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PER이 10배도 안 돼요. 이런 종목들 PER 20배, 40배 간다니까요. 그래서 GNC 에너지를 오늘 추천주로 들고 왔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네요, 세상이요.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어수선한 거는 처음 봐요. 뭐 어수선한 가운데 주식시장은 또 추세 반전을 하고 추세 상승을 해서 올라가기 마련이니까요.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좀 큰 반등이 나와서 시장의 추세에 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지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